네, 오늘 장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키워드에 대한 대응법 같이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IS 이지원 대표, 차용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순항하나 싶었는데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주식시장 분위기가 오후에 많이 달라져서 걱정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코스닥 현재 기준 2%대 하락인데요.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지금 가져야 되는지, 경계해야 되는지 여러 방면에서 조언을 먼저 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지원 대표님께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오후 들어서 좀 많이 빠지는 흐름인데 여기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 걸지 어떻게 지금 위치 보시는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 이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이 혼란스럽다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종목을 보면 이차전지 소재가 재급등을 했고 오늘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급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매도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섹터들이 급등을 한다는 것은 공매도 이제 한매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 한매가 들어오는데 또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반도체나 일부 이제 이차전지 종목은 오히려 이제 또 크게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익 실현 물량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차익 실현 물량도 들어오고 공매도 한매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보는 쪽도 매수를 보는 쪽도 일단 경기 심리가 크게 발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 이제 예상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리스크를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고 시장을 조금 이제 압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갈 수 있는 장기 종목 위주로 일단 포트를 재편하고 그동안 모멘텀 위주로 올라왔던 많은 뭐 이차전지 소재라든지 혹은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그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던 올라왔던 섹터들은 일단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시장이 이제 눈치를 좀 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이 상승과 하락은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 크게 큰 급락은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이제 주도주 교체가 이루어진다면은 보통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이 여기서부터 상당히 이제 낙폭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포트를 조금 이제 압축하고 장기 주도주를 좀 재편하고 현금을 조금 더 마련한 이후에 이번 주 미국 시장 눈치를 조금 보면서 한동안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전략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키워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죠. 위원님께도 시장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 지금 우려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지금 시장에서의 오후장 키포인트 전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좀 경계감 지수를 좀 많이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이 올해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징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주식시장이 무조건 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만 그 무조건 된다, 장기 투자 우량주를 갖고 있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것들이 대세였던 시기가 2021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서 2022년에는 무주식이 상팔자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급속도로 투심이 악화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었습니다만 올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냐면 지수 볼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상당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수랑 상관없이 종목들이 기다리면 올라가는 그런 형국들이 보였죠. 이게 원래 주식시장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 이번에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셔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흔들림이 최근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코스피 차트를 한번 우리가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전형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죠. 913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820선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게 다시 900선까지 올라가니까 기다리면 올라가는구나 랐었죠. 근데 900에서 다시 85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900을 터치하는 듯 했습니다만 밀리는 거죠. 이게 잦아들게 된다라면 이거는 이제 힘을 잃어가는 수순의 과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현재로서는 음봉의 크기가 좀 일단 좀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락이다라고 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경계감을 좀 높이면서 그전에는 그냥 탄탄한 돌다리였다라면 이제는 살아있는 판을 걷는 듯한 느낌으로 느끼셔야 되고 여차하면 내가 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극도로 긴장하셔야 되는 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걸음 옮기실 때 몇 번이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된다. 그만큼 신중 모드가 필요한 시장이란 조언까지 받아봤어요. 그러면 신중하게 저희 키워드 하나씩 논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궁금하셨을 부분이 OOB에 올라와 있습니다.
주도주가 되는 걸까요? 쉬나 싶었다가 뚫어내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재료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어디까지 달릴까? 오늘 단지 2차전지 반도체 쉬어가니까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단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질문 먼저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섹터를 오늘 보실 때 완성차도 물론 보시겠지만 특히 부품주 단에서의 강력한 이 펀치를 많이 눈여겨보고 계실 텐데요.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오늘장 이 시간까지 움직이는 부품주를 봐야 되는 건지 성격과 함께 지금 보는 시선 정리 부탁드려요. 일단 이제 자동차주는 제가 이제 올 한 해 계속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1분기에 상당한 이제 등락을 보였고 2분기에도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현대차나 기아의 흐름을 보면 5월달에 이제 먼저 고점을 만들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월달 조정의 고점의 이유가 1분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만 2분기는 미국의 IRA에 배제가 되면서 실적이 1분기가 피크를 것이다라는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2분기 5월, 4월, 5월, 6월 자동차 판매 대수를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1분기 호실적이 2분기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IRA에 배제가 되었지만 실제로 북미에서 미국 그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차나 기아가 준 부분을 보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실적은 2분기에도 호실적을 좀 이어갔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결국 지금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어려울 때 결국 이제 실적이 EPS가 상향되는 쪽으로 지금은 그 주도주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게 지금은 자동차가 실적에 EPS 가이던스 상향되는데 좀 부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주가 등락이 좀 좋습니다. 다만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쪽과 크게 변하지 않은 쪽을 조금 구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가 좋아지는 방향에서 같이 좋아지는 종목들과 그렇지 않은 종목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이제 현대차 계열이라도 오히려 그 현대모비스나 이쪽의 주가가 다른 부품주보다 그렇게 특별하게 크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다만 현대차나 기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전기차로 가는 가동기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레벨은 분명히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자동차를 전부 전량 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기존에 자동차를 보유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수익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고, 추가 매수 관점으로 가시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그 증시의 특징을 좀 본다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교차해서 순환매 형식 올라가는 경기 확장 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몇 개의 섹터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와 관련된 쪽이나 혹은 경기 민감주 기계나 일부 업종들,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혹은 자동차 업종 이렇게 몇 개만 올라간다고 보면 다른 종목을 순환매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주도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고 줄이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동차는 일단 긍정적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궁금해요. 저평가된 대형 협력사도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앞서 대표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좀 기억을 해보면 여기는 조금 아직도 아니다로 저희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모비스, 위아 이쪽도 많이 덜 올라서 눈여겨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 섹터를 본다면 일반적으로 타이어, 그리고 프레임, 그리고 공조 시스템, 여기가 이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실적이 우상향하는 섹터들은 기존의 SL이라든지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업체들이 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자율주행이라든지 창후,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제적으로 EPS 상향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주가 등락이 오히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본다면 모멘텀보다는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가는 부품주로 조금 압축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주도주 성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의견 주실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반도체랑 같이 가지도 않고 2차 전지랑 같이 가지도 않거든요. 그런 상황은 저희 어떠한 전략적으로 활용해 봐야 되는지도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의 하나의 이제 강력한 테마였고, 반도체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죠. 자동차 부품주들은 이제 자동차와 이제 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 다시 하면서 부품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된 거죠. 이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성화이텍이 상한가를 들어감으로써 나머지를 이끄는 어떤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출연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동차 부품주들 언급 횟수가 최근에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라는 게
갑자기 이제 매출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퍼포먼스 속에서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잘 안 보던 거를 이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거기서 이뻐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테슬라의 판매 급등이라든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판매 급등은 나름대로 기회 확대를 또 끌고 올 수 있고 부품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와 자동차를 연결시키는 것 중에 하나의 연결고리는 또 경량화죠. 이런 테마들이 형성이 되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렇지만 우리가 나무만 봐서는 안 되죠. 숲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부품주 중에서 성화이텍만 상한가고 나머지는 오히려 안 따라가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적극적인 대안의 매매로서의 역할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그렇지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나타내면 그때 가서는 조금 공격적인 매매도 가능하지만 지금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약간 보일 가능성을 앞서 언급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같은 움직임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유자분들 중에 부품주 지금 너무 비중이 좀 포트에 좀 많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챙기는 전략에 대해서도 오케이 하시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부품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종목들 업종들도 비중이 높으시다면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비중이 좀 높다라면 일부를 좀 뭐 이익을 확정 짓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쁜 전략은 아닐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오늘 지수 대비 정말 강한 쪽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쪽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풀어가 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고 2차 전지한다면 지금 다시 보합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빨간불 켜고 있는 에코프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씩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물 쪽에 대한 이야기 위원님 시작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오늘 오후는 좀 이슈와 함께 설명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옐런財務장관이 중국에 도착을 해서 9일까지 일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히토리와 관련돼서 그리고 수출 금지한다라고 항목에 관계돼서 움직였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 초까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아니다라는 제스처로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슈와 함께 어떤 대응법 조언 주실까요? 예, 앨런 재무장관의 일정을 보게 된다라면 이제 총리, 부총리, 그다음에 이제 재무국장을 만나면서 앨런 장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그 FRB 의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만나는 것은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일정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보면 재무 쪽 분들로 이제 라인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양국 간의 경제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앨런 장관이 지난달에 먼저 포문을 열었죠. 자신은 중국과 디커플링 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라면서 유화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입장은 이런 경제 부분과 다르게 디리스킹이라고 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첨단 이런 것들이 중국에 들어가는 걸 막는 거죠. 자, 미국과 중국은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역대 최고의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잘 돼가고 있어요.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을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핵심과 관련돼서는 디리스킹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명확히 읽어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앨런 장관이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이건 국무성이 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앨런 장관은 단지 경제사절단이다라는 정도로 의미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앨런 장관이 옴에도 불구하고 전날 중국이 전격적으로 게르마늄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수출 금지를 내렸죠. 서로 간에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그 중국이 수출하지 않겠다는 두 개의 절반을 미국이 수입해 갑니다. 어디에 쓰느냐? 통신용과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미일 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타격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미국이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서로 간에 힘겨루기의 양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는 영향이 없겠냐? 영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역시 메모리가 이제 그 비중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완전히 우리 반도체 산업을 흔들어 놓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양국 싸움에 있어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우리의 형국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걸 통해서 우리 반도체가 오늘 밀린다? 그렇게만은 꼭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미중 간의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내셔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그거죠. 중국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히토리들을 계속 걸고 넘어지게 된다면 전 세계 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물 쪽과 함께 2차 전지, 반도체, 맞물린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설명드렸어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띄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슈에 따른 위치는 좀 설명을 받아봤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와 관련해서 궁금하실 테니까 에코프로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재환 대표님 살짝 봐주세요. 황제주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나오는 이슈 한다면은 앞으로는 뭐 광물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핵심적으로 어떠한 걸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시작에서 에코프로의 지금 빨간불이 시사하는 바도 있는지도 살짝 궁금하네요. 2차 전지 소재는 뭐 지금 현재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워낙 또다시 이제 급등을 했고, 이게 뭐 가열이다 아니다, 공매도다 어떻다는 부분은 이제 워낙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해 보신다면 한 가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미국이 지금 현재 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이제 정책이 좀 바뀌죠. 그러니까 최대 지금 무역 교역액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압박할 부분은 압박을 하는데, 이게 현재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반도체와 2차 전지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간다면 줄 건 주고 받을 걸 받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보안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쪽은 규제를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이 필요한 건 얼마든지 갖다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2차 전지가 미국이 규제를 하는 쪽이냐 아니면 중국 걸 갖다 써서 GM이나 포드나 테슬라가 좀 더 싸게 만드는 게 우선이냐 보면 2차 전지는 오히려 갖다 쓰는 쪽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RA 수혜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의 2차 전지 중국 업체들이 우회 상장 처럼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거나, 근데 이걸 보면 사실 태양광 쪽을 보면 중국 업체들이 거의 IRA 수혜를 지금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태양광이나 2차 전지 같이 중국이 우위에 서서 미국이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건 오히려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을 본다면 이게 차후에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좀 해야 되고요. 반도체는 지금 상황에서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2차 전지나 IRA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컸다가 이게 생각만큼 오히려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옐런이 일단은 미국을 방문한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2차 전지와 2차 전지 소재는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그 광물 가격과 가격과 관련해서는 5월달에 이제 리튬 가격이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6월달 넘어서면서 니켈 가격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켈과 리튬 가격은 다른 광물에 비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좀 될 것 같고, 원자재 압박에 대한 부분 혹은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중요시되는 부분으로 확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2차 전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과 2차 전지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보는 게 상당히 교차한다고 볼 수 있죠. 그 교차한다는 그게 바로 2차 전지 소재에서 공매도 판매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반면에 공매도 유입도 급격히 이루어지는, 이게 상당히 교차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느 방향이 맞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좀 눈치를 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 확실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재 약재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죠. 그만큼 2차 전지 정말 까다롭고 광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도 매한가지입니다. 한 단계 또 올라가 보도록 하죠. 리스크 요인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기대되는 재료들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3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장 키포인트가 일단 오늘 장에서 되는 것은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다. 그리고 소부장 까지 좀 많이 흔들림이 나오는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잠정 실적 앞두고 있다라는 포인트로 이재환 대표님께 질문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장 이제 대응할 시간 남았습니다. 내일 개장 전에 숫자가 나오니까요. 자, 어떤 포지셔닝이 필요할까요? 많은 증권사에서는 그 잠정 실적 나오는 수치가 그리고 이후 반응이 7월, 8월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내놓을 텐데, 오늘 어떤 시각으로 가지고 계신, 그리고 담고 싶은 종목 바라보면 좋을지 조금 같이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주는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로 아마 극강의 흐름이 이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격차도 확연히 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주가 차이가 크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번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흐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미 6월달
고점을 치고 상당히 크게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본다면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다릅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AI 반도체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실 다른 반도체 종목에 비하면은 오히려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탄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빠지긴 하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비교해 보시면 주가는 굉장히 다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전방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쪽에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수혜라고 생각하는 특히 후공정이나 팹리스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장비 소재도 상당히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후공정하고 팹리스 쪽인데요. 특히 이제 후공정은 주가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여기에 대한 수혜, 패키징,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후공정은 어느 특정 업체가 선점하거나 독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 이 산업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유일하게 지금 중국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를 앞서가는 게 후공정과 팹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소품종 다량 생산의 기본인 빅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맞추기 힘든 부분은 분명히 중국 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걸 커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여기 기대치를 높여서 가는 것은 상당한 실망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빅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내에서도 전방 산업 간의 AI 수혜 여부, 그리고 특히 부품 소재 장비와 관련된 쪽에서는 후공정을 비롯해서 실제로 수혜보다는 많이 부풀려진 업종들, 그러니까 이런 쪽은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오늘 주가 등락을 보시면은 아마 그게 급락과 버티는 종목의 가장 큰 차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후공정과 팹리스 쪽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지금은 볼 자리가 아니다. 그럼 다른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흔들림은 기회라는 시선으로 봐도 괜찮다는 메시지인 걸까요? 예를 든다면 이제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예를 든다면 전체 시장에서 지금 8% 내외 정도 차지하는 게 이번 분기 지나서 4분기 넘어가면 이게 19%에서 약 한 20% 정도까지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수혜를 크게 받았지만 이 HBM 반도체와 관련된 HBM3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계열 쪽의 수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SK 하이닉스 계열의 수혜는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뛰었지만 이게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갈 수 있죠. 그걸 본다면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 계열이 앞서 있지만 앞으로 차후로 넘어가면 삼성전자 계열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직접적인 부품에서 수혜를 받는 업종을 좀 제한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후공정과 팹리스 이쪽 관련된 쪽은 당분간 주가가 좀 조정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전략을 좀 짜야 되는 게 반도체 쪽의 지금의 상황이군요. 그럼 위원님께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언 얻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특히 강력한 재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전후 대응이 궁금하실 텐데 만약 변동성이 동반이 된다면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한 줄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모든 이제 여러 모습들을 이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도체로 보지만 휴대폰도 섞여 있고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았었던 게 휴대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한 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증권사의 그 기대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어떤 데는 이제 겨우 흑자 전환 정도고 어떤 데는 9천원까지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어디에 종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의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관련해서 재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삼성전자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엔비디아가 TSMC의 주도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GPU를 주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간다라는 것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펀드멘탈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 다 펀드멘탈이 있죠. 여기 이제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둘 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게 뭐죠? 수급이죠. 자,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있다라면 정말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주식을 하는 걸 올라가면 다른 기울면 차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것들 모습을 보면 일부 대장주로 봤었던 제가 이 시간 통틀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딱 한 가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가 어제부터 변동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했던 눈이 또 변동성이 시작이 됐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재료가 지금 갑자기 소멸된 건가요? 아니죠. 재료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던 주식이 일부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 정도면 난 차익을 실현하겠다라는 어떤 욕구들이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이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시황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변동성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반도체는 정리하자면 업황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감 살아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싸게 사느냐의 관건인 상황에서 지금은 수급 논리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시장이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이 괴롭죠. 아,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고점에서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지만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느긋해진다면 더 좋은 기회가 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살짝만요. 주식 만약에 지금 보유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그래도 기다림이 최선일까요? 아니면 약간의 조정을 추천하실까요? 저는 기다린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전반적인 시황을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이제 코스닥만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기다리면 됐었죠. 자, 2020년, 2021년에 일부 종목들 지금까지 기다려야 되는 종목들도 있죠. 따라서 지금 기다린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거는 나는 영원히 들고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게 좋아서 샀는데 지금 조정받는데 기다린다라는 개념은 이건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다린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편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괴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반도체에 대한 조언까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2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어떤 종목이 그래도 빨간불 강하게 켜나 보셨을 때 와, 의외다라는 생각 하셨을 두 종목 묶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네카오라고 우리가 많이 줄여서 부르는데요. 지난달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위, 2위가 현재 수준에서 네이버, 카카오였다라고 합니다. 올해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매도도 하셨지만 새롭게 사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흐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지환 대표님과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지난 3일의 들썩임, 그 이후에 아니나 싶었는데 오늘 어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이버, 카카오 묶어서 봐야 될지 떨어뜨려 봐야 될지 그리고 의미 있게 볼 수 있을지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네요. 일단은 의미를 너무 크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마음고생이 크실 건데 오늘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놀라실 수 있는데 오늘의 이제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공매도 한매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한매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고 이 한매 물량에 의해서 오늘은 상승이 나왔다. 최근에 이제 시장 이번 주 들어와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뭐냐면 2차전지 소재에서 공매도 한매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늘 공매도 한매가 들어왔습니다. 반면에 가장 모멘텀을 많이 받아서 상승했던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품 소재 쪽에 장비 쪽에 또 그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되었죠. 그럼 지금 시장을 보면 많이 올랐던 쪽에서 차익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고 많이 내렸던 쪽에서 공매도가 한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보면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구간에 들어와 있고 매수했던 쪽은 고점을 걱정을 하고 매도했던 쪽은 공매도 한매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어느 정도 물러서는 모양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일종의 차익 실현이죠. 이익 실현이고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에서 일부 이익 실현이 나온 것처럼 네이버나 카카오도 공매도에서 이익 실현이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없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펀드 물량들이 확보를 하려는 지금 정책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주식을 매수한 쪽도 공매도를 한매한 쪽도 일단은 현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여기에 너무 이제 크게 이게 지금 반등이 지금 추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이제 섣부르게 물타기를 하시거나 혹은 좀 관점을 크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지기 전 단계에서 공매도가 한매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차익 물량도 상당히 많이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성보다는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확보하려는 펀드 물량들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너무 이제 이 학대 해석하시지 마시고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진짜 만약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한매 이후에 진짜 펀드 물량들이 매집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구간에서의 대응이 지금은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위원님? 네이버, 카카오 어떤 포인트 저희 집중해야 될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오늘 강한 반등들이 나온다라는 거에서 이게 왜 올라가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현 대표님 설명하셨고요. 저는 좀 다른 결로 보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가는데 다른 것들은 빠지죠. 잠깐 라떼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떼 얘기를 제가 한다는 것은 좀 꼰대스러운 말로서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변동성에 대한 톤이 좀 높아졌죠. 그 근저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오는 겁니다.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그전에는 주도주들이 확실했고 네이버 카카오는 철저히 소외당했었던 정말 저희 올 들어서 거의 언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것은 보통 기존의 주식들이 길게 끌고 가다가 그들이 조정받을 때 전혀 눈에 안 띄던 종목들이 올라오면 시장은 한번 변했던 경험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의 대자비가 아닐까 약간의 걱정스러움 때문에 오늘 좀 톤을 강하게 말씀드렸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마지막 키워드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대비로도 그리고 우려도 상당히 쌓이고 있는 쪽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짧게만 하고 저희 코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재현 대표님 전반적인 투자 심리와 더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냉철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GS건설의 이슈로 인해서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좀 많이 쌓인 상태라서 투자 심리 크게 영향받는 상태라고 봐야 되는 건지 건설주 어떻게 GS건설 상황 봤을 때 지금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죄송한 말씀인데 훨씬 더 터쳤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지금 GS건설에 의해서 건설주 전체가 낙폭이 커진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보면 6월 26일 날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대거 수주했다는 소식 때문에 장중에 16% 가까이 급등했던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대거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큰 음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대부분의 방송에서 건설주에 대한 접근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걸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업종으로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고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GS건설 문제도 나오면서 이게 엎친데 덮친 격이 되었고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시장을 이끌어가는 메이저인 기관이나 외국인들 시각에서 아직까지 건설주를 공략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게 해외 수주 얘기가 나와서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걸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본다면 아직은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전체 코너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랭킹5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차영주 MTN 전문위원 IS의 이지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